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빗질을 할 때마다 정수리가 더 혼해지는 걸 볼 때면 괜히 거울을 피하게 되죠. 어느 순간 사진 속 내 모습이 낯설어집니다. 머리 볼륨이 꺼지니 얼굴도 마음도 한층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노년 내과와 영양의학을 연구해온 구영모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탈모 고민을 지켜보며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탈모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이 머리 빠짐을 초기부터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던 바로 이 음식, 두부와 이것이 만나면 약보다 빠르게 두피의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부와 함께 먹었을 때 탈모를 잡는 음식 3가지와 머리카락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실전 레시피, 그리고 반대로 머리카락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머리카락이 좋아하는 한 끼를 직접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리숱에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와 이것으로 머리숱을 지키는 비밀 함께 알아볼까요? 두부의 힘 단백질이 머리를 만든다. 머리카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피부나 손톱에도 들어있는 단단한 단백질이죠. 이 케라틴이 모낭 속에서 만들어져 밖으로 밀려 나올 때 우리가 보는 머리카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속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단백질이 근육보다 먼저 모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이 시기에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머리카락은 얇아지고 푸석해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심하면 모근이 영양을 버티지 못해 빠져버리죠. 그래서 탈모를 막으려면 모근에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식단이 기본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는 흔하지만 가장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100g만 먹어도 단백질이 1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부 속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무려 90% 이상이에요. 즉 먹은 만큼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고기보다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느린 시니어분들께는 훨씬 효율적인 단백질이죠. 하지만 단백질만 있다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두피 속 세포가 활발히 일을 하려면 보조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하죠. 두부에는 그 역할을 돕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는 성분인데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면서 모낭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두피를 젊게 유지해주는 천연 호르몬 보호막이죠. 또한 이소플라본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두피의 탄력을 되살립니다. 두피가 탄력이 있어야 모낭이 단단히 고정되고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모낭의 땅이 단단해야 하니까요. 두부에는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와 B7 비오틴입니다. 비타민 B는 두피 속 혈류를 개선해 모낭의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비오틴은 케라틴 생성에 직접 참여해서 머리카락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두부를 꾸준히 먹으면 머리가 덜 빠진다는 체감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실제로 모낭 기능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비타민 B가 하루 권장량의 절반가량 들어 있습니다. 두부 반모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B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두부는 지방 함량이 낮아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혈액이 깨끗해야 두피로 영양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결국 두부 한 모가 단백질, 비타민, 지방 밸런스를 모두 갖춘
모발 영양팩인 셈입니다. 그럼 두부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두부조림, 두부김치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조리법이 조금만 달라져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첫째, 기름을 살짝 더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려면 지방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부를 그냥 굽는 것보다 들기름을 한 스푼 두르고 구우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두피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금 대신 간장 깨소금을 활용하세요. 염분이 높으면 혈류가 막혀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부의 담백한 맛은 짜지 않은 양념과 만나야 제대로 살아납니다. 몸에도 머리에도 좋은 조합이죠. 셋째, 매일 소량이라도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 먹는다고 쌓이지 않습니다. 모발은 매일 자라기 때문에 단백질도 매일 보충되어야 합니다. 하루 반모 약 150g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두부 한 모를 반으로 나눠 아침이나 점심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부는 콩이라서 탈모에 좋지 않다는 말을 간혹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생콩에는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가 들어있지만 두부는 열을 가해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이 물질이 모두 파괴됩니다. 즉, 두부는 완성된 단백질 식품입니다. 콩의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만 남은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게 돕는 가장 안전한 단백질 에너지원입니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부드럽게 매일의 식탁에서 모발을 지켜주는 식품이죠. 그래서 탈모를 걱정하신다면 비싼 샴푸나 치료제보다 먼저 식탁에 두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충분하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납니다. 두부 한 모로 당신의 머리카락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피 속 영양을 채웠다면 다음 단계는 순환을 살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공급받은 모낭으로 피가 잘 흘러야 머리카락이 살아나죠. 바로 다음으로는 두부와 기름 한 스푼이 만나 머리카락을 되살리는 황금 조합 두부와 들기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두피 속 혈류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땅 속의 식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물이 통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낭까지 피가 흐르지 않으면 영양이 도착하지 못하고 결국 모발이 말라버립니다. 두피는 우리 몸에서도 가장 먼 곳, 즉 혈액순환의 끝단입니다. 그래서 몸이 차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두피 쪽 혈류 공급이 제일 먼저 줄어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두피가 건조하고 차가워지죠. 이때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피가 안 통하니 모낭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 그 중에서도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래전부터 한국 밥상에서 약기름이라 불렸습니다. 들깨를 볶아 짜낸 이 기름은 고소한 향만큼이나 몸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의 찌꺼기를 녹여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두피 속 미세혈관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즉, 막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혈류가 좋아지면 두부 속 단백질과 비타민이 모낭 깊숙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만 먹는 것보다 두부와 들기름을 함께 먹을 때 흡수율과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들기름 속에는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항염 효과입니다. 두피가 가렵거나 비듬이 자주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빠질 때 따가운 느낌이 드는 경우, 그건 대부분 두피 염증 때문입니다.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 모낭이 붓고 혈류가 차단됩니다. 결국 모근이 영양을 받지 못하고 약해지죠.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일본 식품기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두피 염증 지표가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즉, 들기름은 단순히 고소한 조미료가 아니라 모낭의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천연 치료제인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단순히 두부에 들기름을 뿌려 먹으면 된다로 끝내면 너무 아쉽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 두부구이 레시피. 재료: 부침용 두부 1모, 들기름 1스푼, 간장 1작은술, 통깨 약간, 쪽파 조금. 1단계. 두부를 키친타월로 감싸 수분을 충분히 제거합니다. 물이 많으면 겉이 눅눅해지고 들기름이 스며들지 않거든요. 2단계.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1스푼 두르고 중약불에서 두부를 노릇하게 굽습니다. 기름이 보습제 역할을 해서 두부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게 익습니다. 3단계. 간장 1작은술과 통깨, 쪽파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입안에 퍼지죠. 이 한 접시로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B가 모두 들어갑니다. 머리를 위한 완벽한 한 끼라고 할 수 있죠. 들기름의 고소함이 부담스럽다면 들기름 두부 샐러드도 좋습니다. 삶은 두부를 큐브로 썰고 오이방울 토마토와 함께 들기름 1스푼, 식초 반 스푼, 꿀 약간을 섞어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어 버무리세요. 이렇게 먹으면 기름 냄새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두피에 필요한 지방산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대신 몸속에서 두피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부 보습이 아니라 내부 순환 보습이죠.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처럼 두피가 건조하고 하얗게 일어날 때 하루 한 숟가락의 들기름은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맞춰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150도 이상에서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너무 센 불에서 조리하지 말고 볶거나 튀기기보다는 마지막에 살짝 둘러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조림을 완성한 뒤 식탁에 올리기 전에 들기름을 1스푼 두르면 향도 살고 영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들기름이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 기름은 살찌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지방을 분해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기름이지만 살이 찌는 기름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입니다. 몸에 좋은 지방은 오히려 모발 성장에 필수입니다. 기름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 개선, 혈압 조절, 피부 윤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순환이 살아난다는 뜻이죠. 몸의 순환이 살아야 머리카락도 살아납니다. 결국 두부와 들기름의 만남은 단백질과 지방의 조화입니다. 벽돌과 시멘트가 만나야 단단한 건물이 세워지듯 단백질과 지방이 만나야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활 팁을 더 드리면 들기름은 아침보다는 저녁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숙면 중 혈류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저녁 반찬으로 구운 두부 위에 들기름 1스푼,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두피 피로가 풀립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몸속 건강의 지표입니다. 피가 막히면 머리도 막힙니다. 혈관이 살아야 머리카락이 살아납니다.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고 들기름으로 순환을 열어주세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있는 힘을 되찾습니다. 이제 두피 속 길을 열었다면 다음은 몸속 환경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이 들어가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다음에서는 두부와 김치의 만남으로 장이 건강해야 머리도 자란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엔 피부도 푸석하고 머리도 유난히 힘이 없는 느낌? 그 이유 바로 장 때문입니다. 장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그 좋은 성분들이 몸속으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이건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낭으로 가야 할 단백질과 비타민이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흡수되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되죠. 즉, 머리가 빠지는 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도 장, 두피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모낭이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모발에 좋은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부와 김치입니다. 두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머리카락의 재료가 되고, 김치는 장내 유산균의 천연 보고입니다. 두부의 영양을 몸에 흡수시키는 운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이 유산균은 장 속의 나쁜 균을 억제하고 영양소가 원활히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즉, 두부의 단백질이 모낭까지 잘 전달되게 돕는 셈이죠.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장내 유산균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비오틴, 비타민 B군의 합성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모발 성장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김치나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한 그룹은 모발의 굵기와 성장 속도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김치에는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입니다. 비타민C는 두피의 콜라겐 합성을 돕고 모근 주위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지 않고 모낭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죠. 또한 김치 속 베타카로틴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자극해 두피까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 과정에서 모낭에 영양이 더 잘 공급되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을 함께 먹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길까요? 두부의 단백질이 머리카락의 재료라면 김치의 유산균과 비타민은 그 재료를 운반하는 배송 차량입니다. 단백질만 섭취하면 몸속을 돌지 못하고 버려지지만 김치와 함께 먹으면 장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결국 두부김치는 모근까지 영양을 전달하는 완벽한 콤비인 셈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부김치입니다. 하지만 살짝 조리법을 바꾸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두부김치 레시피 저염 항산화 버전. 재료: 두부 반모, 익은 김치 1컵, 양파 4분의 1개, 들기름 1스푼, 깨소금 약간. 1단계.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물에 한번 헹궈 주세요. 염분이 많으면 혈류가 막히고 두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김치를 가볍게 볶습니다. 이때 설탕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분이 높으면 체내 당화 반응이 일어나 모낭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3단계. 두부는 찜기에 데워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뜨거운 김치를 올려 함께 드세요. 들기름 향과 김치의 유산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납니다. 이 한 접시는 단백질, 유산균, 오메가3, 항산화 성분이 모두 들어있는 모발 보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김치 두부 샐러드가 있습니다.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물기를 제거하고 찬 두부를 큐브 모양으로 썰어 함께 버무리세요. 들기름 1스푼, 식초 약간, 깨소금, 꿀 반 티스푼만 넣으면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납니다. 특히 여름철 식욕이 떨어질 때 시니어분들이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김치는 익을수록 유산균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김치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올라가 혈류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3, 4일 정도 숙성된 김치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또한 김치 속 마늘, 고춧가루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평소 속이 약한 분들은 김치를 볶아 매운맛을 줄인 숙성형 김치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머리뿐 아니라 피부 면역력까지 달라집니다. 몸속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혈액이 깨끗해지니까요.
그 결과 두피에 가는 피도 맑아지고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한의학에서도 탈모를 이야기할 때 비위가 약하면 머리털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머리도 산다는 뜻이죠. 생활 속 작은 팁을 드리면 두부김치를 드실 때 물 한 잔을 꼭 함께 하세요. 발효식품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물을 함께 마시면 나트륨이 희석되고 혈류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물은 모낭 속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도 중요하죠. 결국 두부와 김치는 몸속 밸런스를 맞춰주는 콤비입니다. 하나는 단백질로 모발의 재료를 채우고 다른 하나는 장을 깨끗하게 비워 그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머리만 관리하지 마세요. 속이 막히면 머리도 막힙니다. 장이 열리면 머리카락도 열린다. 이것이 바로 두부와 김치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속 항산화 엔진을 깨워 모낭의 노화를 늦추는 음식, 초록색의 생명력 브로콜리와 두부의 만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가 통하고 장이 편해졌다면 이제 모낭의 시계를 되돌릴 시간입니다. 두부 브로콜리 항산화로 모낭을 깨운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 즉 모낭의 녹스름입니다. 우리 몸이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피부의 탄력을 잃게 만들며 모낭의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모낭이 녹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항산화 작용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두부와 함께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 초록색 슈퍼푸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비타민C, 엽산,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성분이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탈모의 주범으로 꼽히는 DHT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DHT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 탈모에서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모낭이 점점 작아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어려워집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이 DHT를 만드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모낭의 크기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일본 큐슈 대학 연구에서도 브로콜리 새싹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DHT 수치가 감소하고 모발의 굵기와 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럼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요? 두부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으로 모발의 구조를 튼튼하게 세우고 브로콜리는 항산화와 해독 작용으로 모낭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즉, 두부가 건물의 벽돌을 쌓는다면 브로콜리는 벽돌의 먼지를 닦아내는 청소부인 셈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두부 속 이소플라본이 체내에서 더 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C는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콜라겐 결합을 강화하고 두피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머리카락 뿌리까지 영양이 더 잘 도달하죠. 이제 실제로 드실 수 있는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두부 무침 레시피. 재료: 브로콜리 한 송이 약 150g, 두부 반모, 들기름 1스푼, 간장 1작은술, 깨소금 약간. 1단계. 브로콜리를 송이째 잘라 끓는 물에 1분간 데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2단계. 데친 브로콜리를 찬물에 헹궈 색을 살리고 물기를 꼭 짭니다. 3단계. 두부는 으깨서 물기를 빼고 브로콜리와 함께 볼에 넣어 섞습니다. 4단계. 들기름, 간장,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풍미가 입맛을 돋워줍니다. 이 한 접시는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C, 설포라판이 모두 들어있는 항산화 탈모 방지 식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대용이나 아침 건강식으로 좋은 브로콜리 두부 스무디입니다. 삶은 두부 반모, 데친 브로콜리 한 줌, 바나나 반 개,
두유 200ml를 함께 갈아보세요. 맛은 부드럽고 영양은 꽉 차 있습니다. 식사 대신 한 잔만 마셔도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죠. 이 스무디는 소화가 편하고 위가 약한 시니어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활발해 피부 탄력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진짜 힘은 3개 있습니다. 초록색이 진할수록 엽록소와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뜻입니다. 엽록소는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철분 흡수를 도와 산소 운반 능력을 높입니다. 모낭은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세포입니다. 즉, 엽록소가 풍부할수록 모낭이 숨을 쉬기 쉬워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랄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브로콜리를 삶은 뒤 바로 얼음물에 헹궈 보관하면 비타민 파괴를 줄이고 일주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 올릴 때마다 두부 반모와 함께 간단히 무쳐 드시면 됩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줄기에는 설포라판과 식이섬유가 특히 많습니다. 얇게 썰어 볶거나 샐러드에 넣으면 영양 손실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두피의 열이 내려가고 모낭 염증이 완화되어 머리카락이 다시 탄력을 되찾습니다. 특히 탈모가 진행 중이거나 두피가 붉고 열감이 있는 분들께 권장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항산화 식품은 꾸준히 매일 조금씩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것보다 하루 반 컵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고 들기름으로 순환을 열고 김치로 장을 다스리고 브로콜리로 산화를 막았습니다. 몸속의 길이 열리고 모낭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바로 그때 자라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양을 완성해주는 보너스 재료, 다시마와 호두, 바다의 미네랄과 경과의 지방산이 어떻게 머리카락의 윤기를 되살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부와 들기름, 김치, 브로콜리까지 우리 식탁에서 찾은 탈모 방지 조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4가지 식재료만 꾸준히 챙겨도 모낭이 숨쉬고 머리카락의 힘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 하나만 더 보태면 그 효과는 훨씬 오래 갑니다. 바로 다시마와 호두입니다. 먼저 다시마는 바다의 미네랄 창고입니다. 요오드와 칼슘, 아연이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하고 갑상선 기능을 돕습니다. 갑상선이 활발해야 모발 성장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됩니다. 또한 알긴산이 혈관 속 노폐물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두피로 가는 피가 더 깨끗해지죠. 단,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과다 섭취하지 말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세요. 조금씩 꾸준히가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두. 호두는 머리를 닮은 경과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뇌와 두피에 좋은 지방산이 풍부하죠. 오메가3 지방산이 두피의 염증을 완화하고 비오틴과 셀레늄이 모발을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하루 4알만 꾸준히 드셔도 머리카락이 푸석한 느낌이 사라지고 피부까지 매끄러워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두는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점심 사이 간식으로 좋습니다. 기름기가 신선할 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4알, 씹을 때마다 고소한 기름이 두피를 코팅해주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두부는 머리카락의 재료, 단백질의 원천, 들기름은 혈류를 열고 두피를 촉촉하게, 김치는 장을 살려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브로콜리는 산화를 막아 모낭의 시계를 되돌립니다. 다시마와 호두는 모발의 윤기와 활력을 완성합니다. 결국 탈모는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부터 회복되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빠지는 머리카락보다 더 무서운 건 희망이 빠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창한 처방이 아니어도 오늘 저녁 밥상의 두부 한 모가 당신의 머리숱을 그리고 마음의 자신감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머리카락에도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음식 중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조합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1번 두부들기름, 2번 두부김치, 3번 두부 브로콜리처럼 숫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찾고 하루하루가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